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최근에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블랙리스트는 이른바 정부에 반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연예인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출연시키지 말아라. 이런 게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화이트리스트는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이런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이명박 정권 시절 얘기입니까,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좌파 연예인의 성향, 실태, 순화 방안,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잘 얘기를 했다시피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 여론 형성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권을 비판을 막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좌파 연예인들의 실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지금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자 LC CC 이렇게 해서 지목이 돼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안보 현장을 견학시켜라. 그다음에 연예인 선후배모임을 해가지고 건전 연예인, 즉 우파 연예인을 양성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파 연예인을 양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온건파를 일단 포용할 수 있고 우파를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예. 저기 원래 문건에는 실명이 적혀 있는데 그렇죠. 그 연예인들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니셜로 바꾼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적폐청산 TF가 이제 작성한 자료거든요. 국가정보원에서요? 네, 국가정보원에서 아직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실명을 가지고 보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LCCC. 어쨌든 이기성 논설위원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린 사이에 새로운 패널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김현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함께 화이트리스트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많이 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블랙리스트는 못 나오게 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또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채널이 그나마 다채널화돼서 이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실질적으로는 되게 전략적으로 그들을 중심에 내세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블랙리스트 이상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른바 이렇게 이니셜로 보도가 되면 그 인터넷이나 SNS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 과학수사대 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누구냐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내기도 하는데 저희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금 실명 막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연기자 2명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벌써 사실상 찾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해당 연기자가 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또 올라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정말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이 2명의 실명을 찾아냈고요. 또 그중에 연기자 2명 중에 한 명은 오늘 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언론 매체에. 아, 그렇습니까? 네, 어이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명의 유명 연기자도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네. 실명 인터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자 CC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 인터뷰했고요. 예. 언론의 그 인터뷰 기사까지 다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사실상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우호적인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문성근 씨와 김여전 씨 합성 사진 만들어서 유포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그 청구가 됐죠. 예. 예, 청구가 됐고 지금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계속 수사가 되고 있고요. 이 화이트 리스트도 검찰이
적폐청산 TF 국정원 작성한 쪽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화이트 리스트를 왜 만들었냐 이런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문성근 씨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문성근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적극 지지를 했었고요. 노사모 활동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2012년이니까 5년 전이네요. 당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문성근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 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결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민통합 후보로서 우리는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고문을 지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개혁적인 후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고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네, 제가 5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는 2002년 당시 16대 대선 1년 앞두고 당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연예인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와 배우 권혜여 씨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배우들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 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누구다 다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 SNS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리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정말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두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런 건 되는데 그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이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그들이 정말 어느 당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정말 아주 심도 있게 드러낸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마치 어느 당에 뭔가 좀 부합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갈려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게 좌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시대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좌다 우다 이렇게 완전히 묶어서 마치 흑백 논리로 하는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아마도 2002년 대선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첫 대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법조계 계시는 분들도 네. 저런 정치적 신념을 표시하는데 좀 주저하시는 편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입니까? 점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각 진영에서 여러 명의 법조인들이 함께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당연히 또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또는 현실 정치에 반발쯤 걸치고 있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혹시라도 나의 어떤 그 수임이라든지 나의 변호사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주저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002년 대선 앞두고 당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성근 씨와 권혜여 씨의 발언 들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른바 보수 진영 정당 후보들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지지 선언하고 도왔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표를 뽑는 것이 오늘 나오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지만 2번이라는 뜻은 V입니다. 승리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비틀비틀한 경제를 안정시킬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무조건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방송국에서 일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기를 나왔느냐. 나라가 있어야 방송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가자, 박근혜! 세계로, 미래로 박근혜!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분들이 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12월 19일 날
우리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분명히 농사짓는 분들은 자신 있게 행복해질 것을 이 응삼이가 약속드리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약속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도 과거 대선 때 현장 취재할 때 연예인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연단에 서면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전부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2007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정치권과 밀접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 선언하는 장소였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는 뭐 유세차에 오른 지지 연설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게 당사에서, 즉 당시 한나라 당사에서 연예인들이 이명박 당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에 나온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소유준 씨, 이훈 씨, 김보성 씨 등등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당사에서 저렇게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배우 김보성 씨도 보이고 돌아가신 고 박상규 씨 모습도 보이고 네, 지금 소유준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이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앞장서서 저렇게 저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김건모 씨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 지금 맨 왼쪽에 보입니다. 이지훈 씨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대규모 연예인단으로 지지 선언 있었고 저런 지지 선언이 실제로 후보들의 득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치인보다 더 파워풀한 게 스타다. 예, 이렇게 이제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보다 스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의 그들의 인지도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인지도를 올리고 호감을 갖게 하는 데는 뭐 연예인만큼 좋은 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예, 5년 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떤 발언했는지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같은 노래 문 대표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1등 후보인 만큼 질투하는 세력이나 또 견제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는 분들 많으니만큼 무조건 이번에는 꼭 해내십시오. 필요한 사람이죠. 지금 좀 옳은 건 옳다고 그럴 수 있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따를 만한 그런 인성의 소유자 그렇지만 신념이 확고한 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김현수 평론가에게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이런 리스트는 없어야죠. 그게 건강한 사회인 것 같고 정상적인 사회 같은데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정치 의사표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말고 다른 후보들 지지하는 연예인들도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일은 이제 없겠죠.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제 이렇게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정작용이라고 할까 이제 감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석연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워낙 그 대중들의 댓글이나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많아서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큰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도 더욱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소감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짧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젠 대법원장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국민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일단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오늘 저녁 6시쯤 퇴근 시간에 기자들이 사무실에 갔을 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 할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죠. 이기소면 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네. 지금 SBS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알려졌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뭐 가수 전인권 씨도 있고요.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뭐 최근 정부 들어서서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렇죠. 저희 과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본래적으로 연예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은 자유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만 지지를 했어요. 미국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약간 그 쪽에서 좀 떨어지지 있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그 표현도 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 자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 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블랙리스트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네. 혐의가 적용될까요? 뭐 직권남용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 법에요.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또 직권남용죄가 따로 있거든요. 형법보다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면서 기타 국정원의 자금을 애초에 그 할당된 그런 그 목적 외로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또 죄도 성립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런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그런 세상,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고 밝히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는 아주 유명한 명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타라의 테마라고 하는 주제곡입니다. 스칼렛 오하라 여자 주인공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 이름이 타라였던 것 같습니다. 타라 농장의 테마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유명한 한 대사 일부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마차 행렬은 간다.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정작 유명한 명대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김현수 평론가 기억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예, Tomorrow is another day. 이런 좋은 대사도 있었는데 한반도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정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북한 외무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날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